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우연한 만남에 넋을 잃고 멈춰선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문득 생각났는데 잠시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우연히 읽은 기사나 책 혹은 대화 속 한마디가 바로 당신이 필요로 했던 통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숫자나 기호, 이미지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에 울림을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일까요?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인간의 영혼을 가장 깊이 탐구한 인물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동시성은 단순히 이상한 우연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성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세계와 외부의 물질적 사건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신비로운 연결을 가리키는 근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은 단순히 시간상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의미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당신에게 윙크를 하며 귓가에 속삭이고 무언가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 심리학의 미로를 통과하는 가장 매혹적인 여정 중 하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시성이라는 현상에 드리워진 신비의 베일을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칼 융이 이러한 말하는 우연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그것들이 특히 인생의 깊은 변화의 순간에 자주 우리의 삶에 침입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원형,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개별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성의 7가지 주요 징후 또는 현상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이해하고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으며 조화로운 삶을 향한 길에서 소중한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안테나를 조율하고 우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지 듣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1부. 칼 융에 따르면 동시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원칙입니다. 정말로 융이 동시성에 대해 의미한 바를 이해하려면 우리 서구 문화에서 지배적인 일반적인 선형적 인과관계 사고에서 약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이끌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융은 자신의 삶과 환자들의 삶을 관찰하고 특히 중국의 주역, 아이칭과 같은 동양의 고대 철학 체계를 연구하면서 현실을 조직하는 또 다른 원리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를 통한 인과적이지 않은, 즉 비인과적 연결의 원리입니다. 단순한 우연과의 구별. 융의 관점에서 모든 우연이 동시성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우연히 똑같은 모자를 쓴 두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특별한 개인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시성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시성은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경이로움, 놀라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느낌, 그 이면에 어떤 숨겨진 의미나 우리에게 특별히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이 쓴 것처럼 동시성은 인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일치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2가지 구성 요소. 융은 동시적 사건의 2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내적인 심리 상태. 이것은 생각, 감정, 꿈, 예감, 강렬한 감정적 경험, 혹은 그 순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깊은 내적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사건.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내적 상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며 의미상으로 그것과 일치하거나 상징적으로 반영하거나 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 사람과 함께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가사가 당신의 감정을 놀랍도록 잘 표현하며 예상치 못한 조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진로 변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의 창조적 행위로서의 공시성. 윤근 공시성이 단순히 내면 세계가 외부에 수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일종의 창조적 행위이자 그가 우누스 문두스 하나의 세계라고 부른 어떤 보편적 질서 원리의 발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근본적 현실의 두 측면일 뿐인 가상의 차원입니다. 공시성의 순간에 우리는 마치 이 하나의 세계를 접촉하는 듯하며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무의식과 원형의 역할. 윤근 공시적 사건들이 종종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조율되며 인식, 사고, 행동의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패턴인 원형을 활성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현명한 노인 또는 자기와 같은 특정 원형이 우리 정신에서 특히 활성화될 때 그것은 그 에너지에 상징적으로 대응하는 사건들을 외부 세계에서 끌어들이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림자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되어 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성과 개성화. 융에게 있어 동시성은 개성화 과정, 즉 온전한 인격이 되어가는 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생의 전황이 위기, 선택의 순간 혹은 한 사람이 자기 탐구와 영적 추구에 적극적으로 몰두할 때 동시적인 사건들이 종종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시성은 일종의 영혼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반대로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아의 내면 중심인 셀프가 동시성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자아와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림을 열어줍니다. 그곳은 의미와 신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로 가득한 세계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사건들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길 위에 놓인 중요한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2부 첫 번째 신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 단어 또는 상징들, 우주의 비밀 코드. 동시성의 가장 흔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 단어, 구절 또는 상징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시계를 볼 때마다 11, 11, 22, 22와 같은 숫자 조합을 계속해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특정 숫자 조합이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자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관련 없는 다양한 곳에서 같은 드문 단어나 구절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낯선 사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등에서 말이죠. 혹은 특정 상징, 예를 들어 새의 이미지나 특정 동물, 기하학적 도형 등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우연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무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에 주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숫자는 원형적 상징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융은 많은 고대 전통들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단순한 양적 단위로만 보지 않고 특정한 질적 의미를 지닌 원형적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시작, 통합, 개별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숫자 2는 이중성, 동반자 관계, 갈등을 의미합니다. 숫자 3은 창조성, 종합,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숫자 4는 안정성, 구조,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융의 사원성 쿼터니티를 떠올려 보세요. 특정 숫자나 조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현재 당신의 삶에서 어떤 원형적 과정이나 주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11일 2일이 자주 보이는 것을 포털, 각성의 신호,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름으로 해석합니다. 이해의 열쇠로서의 단어와 구절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구절은 당신의 내면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반영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과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그것은 강력한 공시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윤군 상징을 무의식의 주요 언어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는 변화의 상징,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 뱀은 치유와 재생의 상징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은 당신의 영혼에서 어떤 원형적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지 혹은 당신이 어떤 자질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시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공시성은 이러한 숫자, 단어 또는 상징들이 바로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때, 즉 당신의 내면의 생각, 감정 혹은 삶의 상황과 공명할 때 정확히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빈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내면 상태가 이러한 외부의 신호들을 끌어들이거나 그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해석하는 방법, 예시와 그림자의 황금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당신이 불확실한 시기를 겪고 있고 계속해서 숫자 3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윤근 이것이 삼위일체의 원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두 반대의 갈등이 창조적으로 해결되어 새로운 것이 탄생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의 황금은 창의성에 대한 부름, 즉 제3의 통합적 길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탄생하는 과정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늑대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해봅시다. 늑대는 본능, 야성뿐만 아니라 무리에 대한 충성심, 직관과도 연관된 강력한 그림자 상징입니다. 아마도 우주는 이 상징을 통해 당신이 억눌러왔던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본성, 당신의 힘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동시에 당신의 무리, 즉 공동체를 찾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 동시성 신호에 대한 보편적인 꿈 해몽사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항상 매우 개인적이며 당신의 개인적인 맥락, 연상, 그리고 직관적인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윤근 상징을 확장해서 다양한 문화, 신화,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탐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런 반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것을 터무니없는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동시성 일기를 써서 무엇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반복되는지 기록하세요.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이 신호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 생각, 기억을 불러일으키나요?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을 되돌아보세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내면의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인가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때로는 신호의 의미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반복되는 신호는 우주가 끈질기지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와도 같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내면의 깊은 지혜와 존재의 신비로운 질서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신호. 인생을 바꾸는 우연한 만남과 대화. 동시성의 또 다른 인상적인 현상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삶에 들어와 깊고 때로는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대화입니다.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카페에서 낯선 사람 옆에 우연히 앉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멘토, 파트너 혹은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항상 우연이 아닌 이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만남들은 종종 무의식이나 삶 자체, 즉 우누스 문두스, 우는 문두대에 의해 우리를 인도하거나 지지하거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과 마주하게 하기 위해 조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미의 끌림점이 있어 사람들과 사건들이 적절한 순간에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투사와 전이.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내면의 인물을 타인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니마, 아니무스, 현명한 노인, 그림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측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당신의 모든 투사를 구현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관계는 비록 힘들더라도 당신 자신의 기대와 필요에 대해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 우리는 모두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 깊은 차원에서 온 두 명의 메신저가 서로에게 중요한 메시지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질문에 대한 응답.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고 당신의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동시성은 당신의 성장을 촉진할 적절한 사람이나 대화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동시적인 만남의 예시와 그 의미. 가이드나 멘토를 만나는 것.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갑자기 비슷한 길을 이미 걸어본 누군가를 만나 소중한 조언이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로를 바꾸고 싶지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연히 비슷한 경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거울을 만나는 것. 당신은 문제점에서 당신과 똑같거나 반대로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특성, 즉 당신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여는 만남. 우연한 인연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 흥미로운 프로젝트 참여, 다른 도시로의 이주 등 당신의 깊은 열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대화가 깨달음을 주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한 토막이나 줄을 서 있다가 낯선 사람이 불쑥 내뱉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런 사례들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나 대화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황금 혹은 보물. 동시성의 만남에는 종종 특별한 느낌, 알아봄의 감각, 우연이 아님을 느끼는 직감, 깊은 공명, 혹은 반대로 그 만남이 우리의 그림자를 자극할 때 강한 내적 저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이후에는 에너지의 급상승, 영감, 명료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렬한 감정이 일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보물은 우리가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우리의 맹점을 인식하게 하거나 내면의 움직임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주로부터의 부드러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우연한 만남과 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각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는 시간을 내어 되돌아보세요. 정확히 무엇이 당신에게 인상 깊었나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나요? 이것이 현재 당신의 삶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필요하다면 행동에 옮기세요. 때로는 이런 동시성의 만남이 직접적인 행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제안받았다면 거절하지 마세요.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우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동시성의 흐름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우연한 만남과 대화는 우주가 우리와 소통하는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중요한 신호나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부, 세 번째 신호. 현실을 예견하거나 반영하는 꿈. 경계가 흐려질 때 꿈은 언제나 인류에게 신비와 영감, 그리고 예언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칼 융은 꿈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꿈이 단순히 일상적인 걱정을 반영하거나 내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꿈이 외부 현실에서 미래에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상하게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하면서도 종종 불안감을 주는 동시성의 신호입니다. 동시성 꿈의 유형, 예언적 또는 예지적 꿈. 어떤 사건을 꿈에서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꾸고 시간이 지난 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꿈은 일상적인 사소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지인을 만나는 꿈을 꾸고 다음 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특정 도로 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 나중에 그곳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텔레파시 꿈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꿈을 꿉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아프거나 공영에 처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알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꿈에서 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꿈. 때로는 꿈이 어떤 사건을 문자 그대로 예언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아직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한 객관적인 상황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꿀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가족 관계나 경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에 대한 융의 설명. 융은 이러한 꿈을 단순한 통속적인 의미의 예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개인의 정신과 집단 무의식 그리고 심리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세계인 우누스 문두스 우눕 문둣 사이에 깊은 연결이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집단 무의식.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 아르체타입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과 사건 전개의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아의 통제가 약화되는 꿈과 같은 특정 상태에서는 우리의 개별적인 정신이 이 장필드과 연결되어 아직 물리적 현실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경험을 조직하는 원형들. 원형은 우리의 내면적 경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상황을 끌어들여 외부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꿈은 강력한 원형이 활성화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인과적 지식. 융은 인과적 지식, 즉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나 패턴을 직접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얻는 지식의 가능성을 가정했습니다. 꿈은 이러한 지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을 위한 사례와 그 의미. 황금 또는 보물. 융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환자가 황금 딱정벌레에 관한 꿈을 꾼 일화입니다.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딱정벌레 한 마리가 융의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료에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딱정벌레는 환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이 사건은 그녀의 이성적 저항을 무너뜨린 엄청나게 강력한 동시성의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꿈의 보물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운명론적인 해석을 경계했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깊으며 우리가 작은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고 내면과 외부 모두에서 오는 미묘한 신회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직관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막연한 예감이 있었고 꿈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집니다. 위험을 경고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꿈은 다가올 문제에 대해 부드럽거나 혹은 그리 부드럽지 않은 경고를 주어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숨겨진 연결이나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부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의미 있는 연결감과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동시성의 꿈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더 높은 질서와 의미가 있다는 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능한 한 자세하게 꿈을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깨어난 후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감정적 반응이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꿈이라면 꿈을 문자 그대로 또는 단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자신의 삶의 상황이나 내면의 경험과의 유사점을 찾아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융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치료사와 꿈을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실을 관찰하세요. 만약 꿈이 예지몽처럼 느껴진다면 당황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고 그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내면과 외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꿈은 현실의 신비로운 본질과 우리의 정신이 지닌 놀라운 가능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 무의식과 삶 자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5부, 네 번째 신호. 우연히 책, 영화, 음악 혹은 전곡을 찌르는 정보. 분명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 이런 놀라운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고민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완전히 우연히 한 권의 책이 손에 들어오거나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거나 노래를 듣거나 마치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은 기사를 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당신의 질문에 놀라울 만큼 정확한 답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위로와 영감 혹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정보 흐름이 당신의 내면 상태와 공명하는 동시성의 또 다른 고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우연한 일치의 메커니즘. 윤근 이것을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주의,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이 우리에게 깊이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 필터가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단순한 선택적 주의 그 이상입니다. 종종 정보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예상 밖의 출처에서 오기도 합니다. 원형 패턴의 활성화. 우리의 정신에서 특정 원형이 활성화될 때, 예를 들어 탐구, 극복, 치유의 원형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원형은 마치 자석처럼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이야기, 상징,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책, 영화, 음악은 원형적 줄거리와 이미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의미의 장. 윤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종의 의미의 장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생각과 이미지가 순환하고 수용성이 높아진 상태의 사람들이 이를 읽어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당신이 깊은 내면의 질문을 던질 때 마치 이 의미의 장에 요청을 보내는 것과 같으며 그 답은 우연한 정보 채널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직관의 역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은 우리를 올바른 정보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잘못된 서점에 들어가거나 실수로 잘못된 링크를 클릭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와 그것이 개인적 성장에 갖는 의미. 황금 혹은 보물. 당신을 찾아오는 책. 특정 작가의 책을 수년간 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당신이 꼭 필요로 할 때 우연히 그 책이 눈에 띄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융의 개성화에 관한 책이 우연히 당신 손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반영하는 영화나 연극. 영화를 보는데 그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경험이 당신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영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거나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곡의 노래가 당신 시기의 사운드 트랙이 되는 경우, 노래의 멜로디나 가사가 당신의 기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위로를 주거나 행동을 고무시키거나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기사나 간견. 우연히 읽은 기사나 들은 강견이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당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 정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놀라운 시의성과 우리가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해, 위로, 영감, 새로운 관점 혹은 구체적인 지식을 정확히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탐구에서 혼자가 아니며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는 어떤 더 높은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고 예상치 못한 지식의 원천에 마음을 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적 동시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연의 일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정보가 당신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거나 의미 있어 보였다면 그 점에 주목하세요. 받은 메시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책, 영화 혹은 노래에서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그것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이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그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미루지 마세요. 동시성은 종종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적절하다면 당신의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때로는 우연히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가 책, 영화, 음악 혹은 우연히 접한 기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그것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혜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북부. 5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과 직관적인 행동의 촉구. 때때로 동시성은 외부 사건에서보다는 강력하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 직관적인 추진력 혹은 갑작스러운 통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특정한 장소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저항할 수 없는 욕구가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해오던 무언가를 갑자기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지만 깊은 오름과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의 본질. 윤근 이러한 직관적인 충동이 종종 우리 자신의 목소리이거나 집단 무의식의 발현으로서 우리가 개별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려는 시도라고 믿었습니다.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직관. 윤근 직관을 사고, 감정, 감각과 함께 4가지 주요 심리 기능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직관은 의식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지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능성을 예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능이 발달하면 매우 정확한 내면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셀프의 목소리입니다. 자기는 우리 내면의 온전함의 중심으로서 항상 우리의 성장과 잠재력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발달에 필요한 경험으로 이끄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명이나 목적의 부름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내면의 충동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의식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동시성적인 내면의 충동과 그 결과에 대한 예시들, 삶을 갑자기 바꾸려는 결정. 오랫동안 안정적이지만 애정이 없는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옳은 선택입니다. 우연한 잘못된 방향 전환. 익숙한 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려 낯선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인생을 바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거부감. 어떤 사람, 장소, 활동에 대해 강하고 비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거나 반대로 이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에 갑자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창의적 충동. 예술가, 작가, 음악가는 때때로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강력한 창의적 충동이나 아이디어를 갑자기 받아 즉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동이 지닌 보물은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자아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예상치 못한 가능성과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신뢰하는 데에는 종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논리나 사회적 규범 혹은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충동을 따를 때 우리는 개별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고 영혼의 부름을 따를 용기를 기르라는 요청입니다. 직관적인 충동과 충동성 또는 불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내면의 충동이 자아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직관적인 충동은 대개 깊은 내적 올바름과 평온함의 느낌을 동반합니다. 비록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명확함과 확장감이 함께합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옳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충동은 성장과 더 큰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불안이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에 의해 지배되는 충동적인 행동은 종종 안절부절, 조급함, 내면의 압박감, 그리고 의식의 협소함을 동반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후회와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경험 많은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충동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고 귀 기울이세요. 그 충동을 즉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질을 점검해 보세요. 그 충동이 차분한 자신감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확장인가요? 아니면 도피인가요? 신뢰하되 가능하다면 검증하세요. 그 충동이 중요한 인생 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상담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내리세요.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직관적인 충동을 따르는 것은 종종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은 우주나 우리 깊은 자아가 우리와 소통하는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신호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진정한 목적에 따라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7부 여섯 번째 신호. 신체적 감각과 몸의 메시지가 동시성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는 동시성을 외부 세계나 생각, 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많은 고대 전통들처럼 정신과 신체, 즉 소마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인식했습니다. 때때로 우주나 우리의 무의식은 외부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감각이나 증상, 혹은 특정한 삶의 상황, 생각, 만남에 동시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웰빙의 변화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영혼의 거울로서의 몸. 우리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주변 세계의 에너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지혜롭고 민감한 도구입니다.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직관적인 예감. 이 모든 것들은 신체적인 수준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진실의 신호로서의 소름이나 오한, 진실되고 공명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거나 약간의 오한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신체적인 확신일 수 있습니다. 뱃속에 나비 때 혹은 가벼움의 느낌, 갑작스러운 가벼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 뱃속의 나비 때는 당신이 인연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소명을 찾았을 때, 혹은 단순히 동시성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거움, 조임, 불편함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슴의 갑작스러운 무거움, 목의 조임,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불편함은 당신이 유해한 상황에 있거나 잘못된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있거나 혹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어떤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민성 증상. 윤근 많은 현대 심리학자들처럼 많은 신체적 질환이 심리적인 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두통, 소화 문제, 피부 발진, 만성 피로 등은 모두 우리의 의식이 무시하는 것을 몸이 소리쳐 알리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특정한 인생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것은 동시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메시지의 동시성. 이러한 신체 감각이 동시성의 표현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특정한 내적 또는 외적 맥락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직무 설명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과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동시성의 아니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슴에서 에너지와 따뜻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일 수 있습니다. 예시와 그에 따른 가능한 의미. 황금 또는 보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두통이 찾아온다면 이는 내면의 갈등이나 그 회의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 혹은 그 상황 자체가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것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물은 자신의 진짜 필요에 귀 기울이고 어쩌면 계획을 다시 생각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특정 인물을 생각할 때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원한 혹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물은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갑자기 힘과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본분에 있고 이 활동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기서의 보물은 당신의 길이 맞다는 확신과 계속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 신체적 증상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의 심리적, 동시성적, 시기적 성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신체 인식을 키우세요. 바디 스캔 명상, 요가, 기공, 무용치료 등 몸과의 접촉을 도와주는 어떤 활동이든 실천해 보세요. 미묘한 신회 주의를 기울이세요.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웰빙, 기분, 에너지 수준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세요. 몸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 자신이나 몸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신체 감각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상황이나 생각에 어떤 감각이 나타나는지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개별화의 길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얻고 우주의 동시성 메시지를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갖게 됩니다. 8부 7번째 신호, 목표를 향한 길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 또는 반대로 초록불이 켜지는 경우. 때때로 우주는 미묘한 신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거나 반대로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는 꽤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마치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계속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생각을 막 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마치 초록불이 켜진 것처럼 적절한 사람들과 자원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동시성의 한 형태로 당신의 길이 깊은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동시성의 정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목적에 쏟아야 할 끈기를 가지고 닫힌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지연, 취소, 고장 등이 당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운의 연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동시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나 선택한 길이 당신의 영혼의 필요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부드럽게 혹은 그리 부드럽지 않게 당신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목표는 맞지만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상황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과 어쩌면 추가적인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나 우리의 삶의 다른 측면,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 혹은 특정한 자질을 개발할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 겸손, 유연성 등이 있습니다.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초록불. 반대로 모든 것이 쉽게 자연스럽게 풀리고 적절한 사람들과 기회가 저절로 나타나며 자신이 흐름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의 행동이 자신과 우주의 더 큰 설계와 공명하고 있다는 강력한 동시성의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편안함, 기쁨, 그리고 영감입니다. 예시와 그 해석, 황금 또는 보물. 일어나지 않은 여행. 오랫동안 중요한 여행을 계획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절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줬을까, 집에 머무름으로써 어떤 기회가 열릴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 바로 이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통찰을 얻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보물은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는 교훈과 좌절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법처럼 나타난 자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자금이 전혀 없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재정 지원을 제안받거나 무료로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보물은 당신의 시도가 가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반복되는 실패. 만약 당신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관계를 맺거나 특정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 실패한다면 이는 목표나 내면의 태도를 재고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은 진정한 욕구를 깊이 재평가하고 강요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건 기반의 신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유연성과 적응력을 기르세요. 항상 이마로 벽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일이 매우 어렵게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저항과 고통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쉽게 풀리고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세운 경직된 계획을 기꺼이 포기할 때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비난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세요. 왜 나야?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삶의 사건들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우연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진로를 수정하며 진정한 자신에게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동시성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야말로 자신과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예술입니다. 9번째 파트. 동시성에 대한 수용성을 기르고 그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 융의 실천법. 지금까지 우리는 융의 동시성 관점을 통해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7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러한 수용성, 즉 영혼의 민감함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말하는 우연들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개별화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구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접근법은 내면의 침묵과 관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발전시키는 등 이 미묘한 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영상에서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의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게으름의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면의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는 동시성의 조용한 속삭임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실천법.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이것은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을 관조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아무 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세요. 자신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세요. 이러한 평온의 순간에 우리의 직관은 더욱 예리해지고 미묘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꿈과 동시성 일기 쓰기. 융은 꿈을 무의식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통로로 동시성을 내면과 외면을 잇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이 둘을 모두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천법.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두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기억나는 모든 것, 이미지, 줄거리, 감정을 바로 적으세요. 하루 동안 의미 있는 우연, 우연한 만남, 반복되는 신호, 직관적인 통찰 등을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꿈, 내면의 상태, 외부 세계의 사건들 사이에서 패턴과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개인적 무의식의 언어와 동시성의 상징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기법. 이것은 융이 무의식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독특한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동시적 상징을 해석하거나 내면의 충동을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꿈이나 동시적 사건에서 당신의 주의를 끈 상징이나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이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리세요. 그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말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하세요. 떠오르는 것들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리세요. 이것은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징의 확장, 의미의 확대. 윤근 상징을 하나의 해석에만 국한하지 말고 개인적, 문화적, 원형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그 의미를 탐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습. 예를 들어 뱀이라는 특정 상징이 당신을 따라다닌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당신의 연상이나 기억을 탐색해보세요. 그 다음 다양한 문화의 신화, 종교, 예술에서 그 상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연구해보세요. 이 상징이 어떤 원형적 주제와 연결되어 있나요? 변화, 치유, 위험, 지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면적인 접근 방식은 상징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관을 개발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직관은 공시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직감을 더 신뢰할수록 그 징후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습. 당신의 예감, 육감, 갑작스러운 통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록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안전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시험해보세요. 점차적으로 당신은 진정한 직관과 자아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기. 때때로 우리는 동시성의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그림자 측면, 즉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계속해서 당신의 우유부단함이 드러나는 상황을 던져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하는 능력을 통합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습.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자신의 두려움, 약점, 회피하는 부분을 직시하세요.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동시성의 메시지에 더 열려있고 수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쾌한 것을 걸러내는 일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과 억지로 하지 않기. 동시성은 요구한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러내거나 강제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동시성은 올 때 오게 됩니다. 모든 사소한 일에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모든 우연을 지나치게 분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진정한 신호를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습. 인내심을 기르고 그 과정 자체를 신뢰하세요. 때로는 동시적 사건의 의미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분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도록 두세요. 우주를 재촉하지 마세요. 감사와 신비에 대한 존중, 동시성의 현상을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것은 마치 존재의 신비, 신성한 무언가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 당신에게 지지나 방향, 위로를 주는 의미 있는 우연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조직한 보이지 않는 힘에게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소리내어든 감사를 표하세요. 이런 개방성과 감사의 태도는 동시성의 흐름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적 신호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신비로운 재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연습과 자기 관찰, 그리고 내면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영혼과 우주 사이의 이 신비롭고도 중요한 대화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결론. 우주와의 대화 속 삶, 당신의 동시성 여정. 우리는 칼 융의 동시성 세계에 대한 심층 탐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항상 우연만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지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이 신비롭고 인과적이지 않은 연결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인도하며 지지하고 때로는 경고까지 해줄 수 있는 7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 현상만이 아닙니다. 동시성은 우리 내면의 세계와 외부 현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의미의 실에 더 의식적으로, 더 주의 깊게,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의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고 의미 있는 우주의 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칼 융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현실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으며 신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열쇠 중 하나로 우리가 의미의 2차원, 즉 우리 각자의 영혼이
세계의 영혼인 아니마 문디와 공명하는 곳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시성의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논리나 상식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직관의 지혜, 마음의 섬세함, 그리고 신비에 대한 개방성으로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삶과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꿈이 계시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말하는 우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숨겨진 패턴을 보고 내면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고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더 큰 자신감과 신뢰로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었거나 더 깊은 자기 이해에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인간 심리의 신비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칼 융과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의 세계로 떠나는 더 많은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밝고 부인할 수 없는 신시크로니시티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낸 신호들은 무엇이었고 여러분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통찰, 그리고 질문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우주가 각자에게 말을 거는 이 놀라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의미와 경이로움, 그리고 영감을 주는 신시크로니시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